안녕하세요. 음악기잡이 채널의 프로듀서 설환입니다. 이번 강좌는 이 공간 계열 이펙터인 이 에코라는 녀석인데요. 이 에코는 울림, 반향, 메아리 이런 뜻으로 이 사운드를 울려주기 때문에 이 딜레이와 비슷한 효과의 느낌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녀석은 이 딜레이가 지연 시간을 이용하는 것과 다르게 이 반향음을 이용하는 이펙터인데요. 반향음은 이 소리가 장애물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. 이 에코는 곧 반향음이자 메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에코 이펙터를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는 이 녀석이 에이블톤의 에코입니다. 지금 보시면 노브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. 하지만 또 하나씩 읽어보면 모두 딜레이 강좌들에서 봤던 노브들입니다. 지금 이 싱크나 타임 모드만 봐도 바로 이전 강좌인 이 딜레이 강좌에서 다뤘던 부분이죠. 가운데 이 링크 스위치나 이런 피드백 기능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좌는 이전 강좌들과 겹치는 부분은 전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딜레이 강좌를 꼭 봐주셔야 이번 강좌가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에코는 이 딜레이와 다르게 반향음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사실 이 딜레이랑 비교했을 때 에코는 사실 자연적인 현상에 더 가깝습니다. 하지만 이 시퀀서는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자연적 현상인 반향을 이 딜레이 이펙터와 같은 방식인 이 딜레이 타임으로 표현해줍니다. 즉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 이펙터도 실제 정의만 다를 뿐 이 시퀀서에서 다뤄지는 모습은 정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에코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에코는 사운드를 반복시켜줌으로써 공간감을 주는 이펙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래서 이 녀석도 이 딜레이 이펙터와 마찬가지로 이 딜레이 타임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딜레이 이펙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우 스테레오를 이렇게 각자 조절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드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링크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좌우가 동일하게 조절되게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 싱크 모드일 때 이 밑에 이 노트, 트리 플랫 이렇게 노트 그리고 16th 단위로 이 딜레이 타임을 좀 더 섬세한 싱크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.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가운데 이 에코 터널 화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이 에코 터널은 이 좌우 이 두 딜레이 타임과 피드백을 시각화해줍니다. 이 외부 원형선을 기준으로 이 안쪽으로 반복되는 이 선과 선 사이의 거리는 이 딜레이 타임을 나타내고 이 중간에 이 흰색 점들은 이 고정된 8분의 1 노트 그리드를 형성합니다. 즉 이 녀석의 딜레이 타임은 이렇게 그림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 딜레이 타임을 좀 더 섬세하게 이 다양한 기능들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가운데 그래프를 봐주시면 이렇게 이 딜레이 타임을 조절했을 때 전부 다 이 에코 터널 화면에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모드를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박자를 다르게 설정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기능들이 전부 다 이 딜레이 터널 화면에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딜레이 타임 맨 밑에 보면 이 딜레이 오프셋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녀석은 이렇게 이 링크 스위치에 상관없이 섬세하게 이 퍼센티지 단위로 이 좌우 스테레오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러스 33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33까지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인풋 노브입니다. 이름 그대로 이 입력 게인을 조절해 줍니다. 여기서 이 조절해 주는 것은 이 원 사운드는 제외한 이 반복되는 사운드의 게인만 조절해 줍니다. 한번 이 노브를 돌려가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처음에 원 사운드는 이 인풋 게인 값이 적용되지 않고 이 후에 나오는 에코 사운드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을 들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. 하지만 그때 이 사이에 있는 이 D라고 써있는 이 클립 드라이를 켜주면 이 원 사운드에도 이 인풋 게인 값을 똑같이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똑같이 시작하는 원 사운드에도 이 인풋 게인 값이 적용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 이 피드백 인버트라는 이 피드백 신호를 반전시켜주는 효과의 기능이 있습니다. 이 효과는 이 딜레이 타임이 짧을 때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이 딜레이 타임을 최대한 줄였을 때 이 온오프 해보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에코의 사운드가 변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반전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이 피드백 노브입니다. 이 녀석도 이 딜레이 강좌에서 배운 내용인데요. 계산법은 동일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산법은 생략하겠습니다. 이 저번 강좌 내용대로면 이 피드백이 100%라면 제가 끊임없이 볼륨을 줄이지 않고 반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 딜레이는 그 값이 95%까지밖에 없었죠. 하지만 이 녀석은 그렇지 않습니다. 이렇게 150% 값까지 조절해 줄 수 있죠.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99% 값 아래부터는 사운드 크기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크기가 돼서 결국 사라집니다.
하지만 101% 이상일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원래 사운드 이상의 볼륨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 사운드가 커지다가 유지될 뿐 사라지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피드백 값도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이 에코 터널 화면에서 조절되는 수치를 대략적으로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그 다음은 이 에코에 반복되는 사운드를 필터링해주는 이 필터 기능입니다. 이 필터는 이 딜레이 필터보다 좀 더 섬세하게 조절해줄 수 있는데요. 여기 하이 패스, 로우 패스 기능에 각 패스에 부스트를 시켜주는 이 레조넌스 기능까지 있고, 거기다가 이 필터 그래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렇게 이 노브 값들을 이용해서 이 필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노브들입니다. 여기서의 리버브는 이름 그대로 이 리버브의 양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이 스테레오는 이 사운드의 스테레오 폭을 설정합니다. 이 0%는 모노 신호이고, 반면 이 100%가 넘는 값부터는 기본 사운드보다 더 확장된 스테레오 파노라마를 만들어줍니다.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, 이 기본적으로 사운드에는 이 모노인 녀석과 이 스테레오인 녀석이 존재하는데요. 지금 이 벨 같은 경우는 이 스테레오 사운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노브를 돌려주면 이렇게 쉽게 스테레오 폭이 넓어지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. 그런데 만약에 이 벨소리가 모노 사운드였다면 이 녀석은 이 스테레오가 0이기 때문에 이 노브를 돌려도 이런 그 효과를 보지를 못합니다. 이 0 곱하기 100은 0이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모노 사운드인 녀석들은 이렇게 리버브 같은 효과로 꼭 스테레오를 만들고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포스트라고 써있는 녀석이 있는데요. 이 녀석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이 프리와 피드백까지 총 3가지가 있습니다. 이 녀석들은 이 리버브가 추가될 체인의 위치를 설정합니다. 이 딜레이 타임을 기준으로 포스트는 전에, 이 프리는 후에, 그리고 이 피드백은 이 피드백 루프 도중에 리버브 효과를 줍니다. 그리고 이 디케이 역시 이 리버브 강좌에서 다룬 디케이 타임과 동일합니다. 이 리버브, 즉 잔향의 길이를 조절해 줍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잔향이 커지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아웃풋 노브입니다. 이름 그대로 이 출력 게인을 조절해 줍니다. 이 마찬가지로 반복 사운드의 게인만 조절해 줍니다. 그리고 이 밑에 이 3가지 모드가 있는데요. 이 스테레오는 방금까지 들은 것처럼 좌우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, 이 핑퐁 모드는 좌우가 서로 다른 딜레이 타임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렇게 이 에코 터널 화면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이 핑퐁 모드가 사운드에 미치는 효과는 이 딜레이 팩터의 핑퐁 모드와 동일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이 미드 사이드 모드입니다. 이 녀석은 이 그래프 그림처럼 이 중앙과 이 사이드의 이 딜레이 타임을 다르게 해줍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미드와 사이드로 나눠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한번 비교해서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 드라이웻은 역시나 이 에코의 설정량을 조절해줍니다. 자, 이렇게 이 에코 탭 설명이 끝났습니다. 그렇다면 다음 부분입니다. 이 모듈레이션 기능은 사실 이 에코 이펙터뿐 아니라 이 전 강좌인 딜레이에서도 있던 기능인데요. 사실 이 녀석은 이런 이펙터들 안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 나중에 모듈레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다루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도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바로 이 마지막으로 이 캐릭터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캐릭터 탭은 이 게이트와 더킹을 이용해서 다이나믹을 제어해주고, 이 노이즈와 와블로는 사운드의 결함 같은 것을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선 이 게이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게이트는 이 스레시홀드 값을 이 드라이 신호가 넘지 못하면 이 웻 사운드에 게이트가 적용되어서 음소거가 됩니다. 여기서 이 드라이 사운드는 원 사운드를 말하는 것이고, 이 웻 사운드는 이 원 사운드가 반복되면서 생성되는 이 에코 사운드를 말하는 것입니다. 만약에 이 스레시홀드 값을 마이너스 10으로 둔다면 이 원래 사운드인 드라이 사운드가 이 마이너스 10dB를 넘지 못했을 때 이 웻 사운드는 전부 음소거 됩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에코 사운드가 들리지 않는데요. 원래는 이런 사운드가 맞습니다. 자, 지금처럼 이 딜레이 사운드가 나지 않을 때 이 해당 오디오 트랙의 볼륨을 올려주거나 이 스레시홀드 값을 낮춰준다면 이 드라이 신호가 스레시홀드 값을 넘으면서 이 에코 사운드가 다시 들리게 됩니다. 여기서 이 볼륨을 올려줄 때 주의할 점은 이 오디오 트랙이 이 에코에 인풋되기 전에 올려줘야 한다는 점입니다. 그렇다면 저는 이 스레시홀드를 낮춰서 이 드라이 신호가 스레시홀드 값을 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
자, 이렇게 다시 에코 사운드가 생성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그 옆에 보면 이 게이트 릴리즈라는 녀석이 있는데, 이 게이트 릴리즈는 이 신호가 이 스레시홀드 값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 게이트가 닫히는데 걸리는 시간을 설정해주는 녀석입니다. 그 다음이 더킹입니다. 더킹은 다른 트랙 신호의 개입에 본 트랙을 압축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. 즉 이 사이드 체인 효과입니다. 이 신호를 주는 것이 드라이 사운드이고 신호를 받고 압축되는 것이 웻 사운드입니다. 이 더킹은 이 드라이 신호가 이 스레시홀드 설정 값을 넘었을 때 이 웻 사운드를 압축시켜줍니다. 그래서 이 더킹이 활성화되면 이 웻 신호가 비례적으로 감소합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웻 사운드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더킹이 활성화되면 이 웻 사운드는 비례적으로 감소합니다. 이 릴리스 타임도 역시 이 더킹이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을 설정해줍니다. 그 다음이 노이즈입니다. 이 노이즈는 이름 그대로 사운드의 노이즈를 만들어줍니다. 이 어마운트는 그 양을 조절해주고, 이 몰프는 다른 유형의 노이즈 사운드로 변형시켜줍니다.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노이즈가 생성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이 몰프라는 녀석이 있는데, 이 몰프는 이 다른 유형의 노이즈 사운드로 변형시켜줍니다.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노이즈 사운드가 바뀌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이 노이즈의 양을 조절하고 이 몰프로 다양한 사운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이 와블 사운드입니다. 이 와블 사운드는 이 딜레이 타임에 불규칙한 모듈레이션을 해줍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어마운트로 양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꿀렁꿀렁한 사운드가 생기고 이 피치도 불규칙하게 변하게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기괴한 사운드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. 여기 몰프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또 다른 유형의 워블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피치라는 녀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리피치 모드는 이 에코도 딜레이 이펙터와 마찬가지로 이 딜레이 타임이 변경될 때 이 피치 변화가 일어납니다. 하지만 이 리피치가 비활성화된 경우에는 이 딜레이 타임이 변경돼도 이 피치 변화는 되지 않고 이전 딜레이 타임과 새 딜레이 타임 간의 이 크로스페이드를 생성해줍니다. 이 크로스페이드는 역시 딜레이 강좌에서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. 가볍게 사운드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피치가 변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여기서 만약에 이 피치 모드를 꺼주면 이 크로스페이드가 생성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사운드가 변화하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피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에코 강좌가 끝이 났습니다. 이번에 설명드린 이 에코가 반향음이라면 같은 공간 계열 이펙터인 리버브는 이 반향음, 즉 이 에코 자체를 사용하는데요. 하지만 이 리버브는 사운드가 반복되는 느낌은 없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이 리버브는 다수의 반향음, 즉 에코가 합성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딜레이와 에코처럼 반복되는 느낌은 없던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번 강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강좌는 지금까지 배운 공간계 이펙터인 리버브, 딜레이, 에코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